자, 삼각함수 활용 기출연습 문제풀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그 질문 문제가 쭉 올라왔는데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왕 대부분 할 거, 이번 기출연습은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삼각함수 활용,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이제 문제가 좀 쉬운 문제라기보다는 고난도 문제 형태로 많이 출제되니까 여기는 좀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7번 문제. 67번 문제는 이해입니다. 이해. 즉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각을 구하라 해서 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가 있죠. 사인 법칙, 직각삼각형이면 그대로 삼각함수 정의. 만약에 직각삼각형이면 삼각함수 정의, 사인 세이타, 코사인 세이타 등등등 정의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각 또는 둔각삼각형이면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직각인지 예각, 둔각이 잘 몰라. 그러면 어떤 거 써야 됩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좋지.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도 이제 직각삼각형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되니까. 자, 어쨌든 각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조건을 봤더니 일단 사인에 대한 식이 쭉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는 사인을 어떻게 변형할 건가, 이것을 잠깐 생각할 수 있지. 즉 사인의 비를 준 거야. 사인의 비. 사인의 비를 줬다는 것은 길이의 비를 줬다는 것도 똑같죠. 사인 법칙을 적용했더니. 그죠? 길이의 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대로 적용하면 사인에다가 2R분의 A 값을 이제 다 대입하고, 사인 B에도 마찬가지 사인 C에도 다 대입하면 이거 어떻게 되죠? 2R분의 6A 이퀄 2R분의 2루트 3B 이퀄 2R분의 3C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굳이 하지 않아도 세 선분의 길이 B를 준 겁니다. 세 선분의 길이 B를 준 거고, 잘 처리하려면 이렇게 K라 놓고, 따라서 A는 6분의 K, B는 2루트 3분의 K, 그다음 C는 3분의 K, 이렇게 길이 B를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거 선분 길이 B를 줬으니까 각 A를 구하려면 무슨 법칙을 쓰면 되나요? 그죠? 이해 문제입니다. 즉 코사인 법칙이죠. 선분 세 변의 길이를 알면 각을 구할 수 있다. 즉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면 될 겁니다. 오케이? 요거는 이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 문제. 이건 이해 문제고요. 그 다음 68번. 자, 68번은 이런 또 조건식 하나 주고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 했습니다. 자, 넓이 구할 때도 마찬가지 전략은 삼각형 모양을 판단하기 좋습니다. 왜? 삼각형 모양에 따라서 넓이 구하는 전략이 틀리니까. 즉 정삼각형인지 이등변 삼각형인지 직각삼각형인지 아니면 그냥 어느 소속도 없는 그냥 일반 삼각형인지 이걸 판단하면 저마다 공식 틀리죠. 정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 즉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 같으니까 이렇게 반을 다 쪼개면은 이 자체가 높이가 되죠. 그래서 밑변하고 높이를 구해서 우리가 전략을 구할 수 있고, 직각삼각형은 더 간단하죠. 직각이니까 이 두 변의 길이가 이제 밑변 높이가 될 거고, 일반 삼각형이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각과 두 변을 이용해서 넓이는 2분의 두 변과 사이 낀 각에 대한 사인값, 이렇게 이제 전략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하면 됩니다. 그럼 따라서 이것을 길이를 조사하든가 아니면 각을 조사하든가 해야겠는데, 일단 사인하고 그 다음에 선분 길이가 섞었어요. 그러면 일단 사인을 없애는 게 일단 좋겠죠. 아까 기본에 연습했으니까. 따라서 사인을 없애면 2R분의 A제곱, 그 다음에 2R분의 B제곱,
더하기 2r분의 c제곱이니까 어때요? 아,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고 똑같고, 가장 긴 변이 뭡니까? 지금 보니까 a죠, a. 따라서 두 변을 밑변 높이로 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해 문제. 자, 69번. 그림같이 반지름이 r인 1, 5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고요. AB 길이 5, AC 6,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각 A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반지름의 길이 구하였어요. 자, 일단 직각삼각형이 아니고 예각둔각인 거니까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을 써야겠네. 근데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역시 뭐 적용하는 게 일단 좋을까요? 당연히 사인 법칙이지. 따라서 사인 법칙을 이용할 때 각 A와 마주보는 편, 요 변의 길이를 알아야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어요. A를 합시다. 따라서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A분의 A는 2R, 요걸 적용해서 풀 건데, 그러려면 두 가지를 구해야지 있어요. 사인 A도 구해야 되고, 선분 A 값도 구해야 되고. 사인 A는 코사인을 알면 사인 할 수 있다. 즉,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A라면, 여기 5, 그 다음에 여기 3 줬으니까 여기 뭐 4가 되죠? 따라서 사인 A 값은 뭐가 됩니까? 5분의 4. A는 구하려면 뭘 이용해야 돼? A, 한 각과 두 변, 세 변과 한 각과의 관계니까, 이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되죠? 그죠? 따라서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2BC 코사인 A, 요거 이용하면 이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요거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5 곱하기 6 코사인 A가 5분의 3 했더니 아마 25가 나올 겁니다. 그럼 A는 뭡니까? 5가 되겠죠? 역시 이해 문제. 자, 70번입니다. 자, 70번 역시 한 원에 내접하는 두 삼각형이 있어요. 그때 선분 AB 길이. 선분 AB가 16 루트 2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 그 다음에 여기가 45도 줬어요. 그때 선분 AD 길이 구하겠습니다. 요 길입니다. X라 놓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일단 이 삼각형에 집중을 해야겠는데, 각 한 각과 마주보는 변. 그 다음에 선분을 하나 줬는데, 기왕이면 요 각을 알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두 각과 두 선분과의 관계. 따라서 이것도 이해 문제인데,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도형 관찰할 수 있죠. 몇 도입니까? 원주각에 의해서 30도죠? 따라서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 30도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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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법칙 매치가 되니까, 사인 45분의 x 이퀄 사인 30도분의 16 루트 2. 역시 이해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간단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적용,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의 적용의 이해를 묻는 거고요. 자, 71번서부터는 이제 문제 해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도형들이 이제 복잡해지니까 복잡한 도형 문제를 풀어봐. 이 문제 해결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도형 관찰을 잘 하거나 아니면 계산 전략을 잘 짜는 거, 앞에 기출 분석에서 연습했죠? 그것을 이제 잘 적용해야 됩니다. 이제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도형 관찰이라는 게. 그래서 도형 관찰 연습이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능 볼 때까지 꾸준히 연습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일단 반지름이 R인 구면 거울이 있습니다. 원의 일부고요. 그 다음에 OX축에 평행하게 입사된 빛이 거울에 반사돼서
점 A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선분 O의 길이, 요거네요. 요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막막합니다, 지금. 일단 삼각형을 여기 집중을 한번 해볼까요? 요걸 X를 할게요. 이때 도형 관찰에 잘 중요한 거. 평행하다고 그랬어요. 평행. 뭘 관찰해야 돼요? 도형 상식? 억각, 동의각 생각해야죠? 요 세이타하고 요 세이타하고 억각입니다. 따라서 요 삼각형에서 우리가 요 길이도 이등변 삼각형인데 요 길이도 X 이렇게 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거나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풀려면 우리가 좀 매치가 잘 안 되죠. X 구했는데 세이타도 지금 세이타도 이용해야 되겠고, 그죠? 물론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용하는 건 좋지만 직각삼각형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수선을 내리면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 저번에 연습했던 거, 우리 반지름의 길이를 주었으니까 요 길이가 반지름이에요. 따라서 요 길이 알고 있어요. 2분의 1. 그러면 요 한 변과 요 각을 이용하면 x 구할 수 있죠. 그럼 x는 어떻게 됩니까? 저번에 연습했던 것, 예 곱하기 예분의 예. 리핏 2분의 r 곱하기 코사인의 역수죠. 따라서 2분의 r 곱하기 코사인 세이타분의 2.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72번. 자, 반지름이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가 있는데 꼭지점의 원 둘레를 8등분했답니다. 원 둘레를 8등분한 점을 잡고요. 이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전략이 뭘까요? 일단 8등분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8등분했다는 것은 360도를 8로 나눴을 때 각을 말하는 거니까 이 한 각이 몇 도인가요, 이거? 8등분했으니까 그죠? 45도죠? 45도. 즉 4분의 파입니다. 즉 2파이를 8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4분의 파입니다. 즉 45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삼각형 넓이는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반지름이 다 1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쉽게 구한 전략 보이나요? 오케이. 즉, 요 삼각형 하나, 둘, 세 개를 더한 다음에 요 삼각형 빼주는 전략을 쓰면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게다가 요 각은 몇 도니까? 45도가 3개 들어가 있으니까 135도, 즉 4분의 3파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쓰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넓이를 S라고 하면 S는 요 조그만 삼각형 45도짜리 반지름 1 곱하기 3개 빼기 요 135도짜리 즉 4분의 3파일 때 반지름은 다 1이고 이것을 빼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73번. 자, 그림같이 도형 삼각형 3개가 붙어 있습니다. 길이를 좀 몇 개 줬고요. 각도를 좀 몇 개 줬습니다. 그럴 때 전체 도형, 이 넓이를 구하라 했습니다. 당연히 이쪽 삼각형 SR을 할게요. 구하기 쉽네요. 그 다음에 두 변과 사이 낀각 줬으니까 이 삼각형 S2로 하겠습니다. 구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 세 번째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3개로 쪼개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S1, S2 쉬우니까 S3만 한번 구하러 갑시다. S3를 보니까 6하고 5가 있으니까 일단 요 각을 알아야 돼. 세타를 할게요. 요 각을 알면 요 S3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5 사인 세이타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요것만 이제 중간에 한번 구해주면 될 겁니다. 그럼 사인 세이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각삼각형도 아니고 그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구해야 되는데 사인 법칙은 두 각과 두 변이 돼야 되니까 각을 하나 더 알아야 돼.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삼각형에서
요 변을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다 이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또 이 삼각형을 보니까 두 변과 한 각, 그럼 예변까지 가면 세 선분과 한 각이니까 요 변을 A라 하면은 A 값을 요 S2 삼각형에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첫 번째 요걸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A를 구하고 두 번째는 A를 구한 다음에 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이타를 구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인 세이타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A를 구하려면 S2 삼각형 A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됩니다. 따라서 A제곱은 2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코사인 60도를 이용해서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구하면 아마 13 나올 겁니다. 그럼 A는 루트 13이 될 거고 따라서 2A 값을 이용해서 얘가 13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세의 변을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세이타 구할 수 있죠. 자, 따라서 코사인 세이타는 2 곱하기 6 곱하기 5분의 6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13, 루트 13의 제곱 루트 13이요. 이렇게 하면 코사인 세이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구하면 아마 5분의 3 나올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나요? 5분의 4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도 좀 할만한 것 같은데 자,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74번입니다. 많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그게 한 3점 문제 정도 수준 이 정도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4점짜리 정도 수준의 문제가 이제 74번부터입니다. 자, 74번. 그림은 세 도시 A, B, C를 서로 잇는 직선 도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각 A가 120도입니다. 여기 120도. 자, 두 선분의 길이가 각각 15, 20이고요. 두 도시 BC 사이에 이걸 3대 4로 내분한 점을 D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3대 4 이렇게 내분한 점을 이렇게 D를 잡았답니다. 그럴 때 요 길이, AD 길이, 요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 간단하게 X를 놓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도형 관찰이 중요합니다. 야, 이걸 어떻게 구할까? 상당히 막막한데. 이제 조금 어려워지면 주어진 그림에서만 갖고 풀기 상당히 힘든 문제를 주기 시작하고요. 이때 그림 속에서 직접 주지 않은 뭔가의 힌트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도형 관찰이에요. 그때 너무 막연하지 말고 이런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 교과과정 필수에서 어떤 문제를 풀었나요? 보면은 이런 문제 풀었습니다. 두 각을 이등분했을 때 이런 상황. 우리 교과 기본 예제 했었죠? 두 각을 이등분하면 어떻게 해요? A, B, C, D라면 A 대 B는 C 대 D라고 똑같죠? 그런 모양하고 좀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연상해 가면서 즉 처음에 이제 문제가 도형 문제가 잘 안 되면 기본적인 도형 문제를 먼저 많이 적응하세요. 그러면 거기와 비슷한 이제 적응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응용력이 생길 겁니다. 3, 4 봤더니 혹시 각이 2등분 되나 하고 봤더니 15하고 20인 거니까 역시 몇 대 몇이에요, 이것도? 3대 4죠? 이것도 3K, 이것도 4K, 즉 3대 4입니다. 그러면 요 B하고 요 B하고 똑같으니까 각이 몇 등분 됐다? 2등분 됐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도형 관찰은 즉 선분 BC를 3대 4로 내분한 점 D를 잡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각 A를 선분 AD가 2등분했다. 이게 첫 번째 도형 관찰입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문제 해결할 수 있죠. 그러면 교과 과정에서 필수에서 한번 다뤄봤는데 그때 우리가 X 구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뭡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보다도 그죠, 넓이 계산 전략이었어요. 넓이. 즉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하고 요쪽 둘 중에
한쪽의 넓이를 구하는 전략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죠? 교과 기본 문제였죠? 자, 요각은 2등분 했으니까 요각을 알고 있거든. 60도라고. 따라서 요 삼각형 ABD 넓이를 x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 있고, 삼각형 ABC는 이제 숫자로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 계산 속에서 이제 x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 전략, x를 구하는 전략은 삼각형 넓이 계산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삼각형 ABC 넓이에다가 곱하기 몇을 했더니 삼각형 ABD가 나오더라. 이것만 찾으면 되죠? 그럼 뭡니까? 밑변과 높이 개념으로 봤더니 높이는 조그만 삼각형에서나 큰 삼각형에서나 같은 거니까 밑변의 길이비가 넓이비다. 따라서 3 플러스 4, 7 때 3을 이용하면 넓이비를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전체 삼각형에서 7분의 3배 딱 하면 조그만 삼각형 ABD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 계산 속에서 x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삼각형 ABC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20 사인 120도 곱하기 7분의 3은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x 사인 60도. 이 계산 속에서 이제 x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기본 예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75번입니다. 최단거리 문제를 좀 언급했나요? 역시 최단거리는 이제 고1 때, 우리 도형 문제, 뭐 도형 대칭 이동 이런 걸 배울 때, 그 고1 과정에 대한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제 문제 해결이고요. 자, 지금 도로가 있고요. 배가 떠 있습니다. 이 점으로부터 x 루트 3만큼 떨어져 있는 점에 배가 있어요. 근데 배가 좀 거쳐서 갑니다. 배가 여기서 출발해서 쭉 첫 번째 해안도로를 거쳐서 또 이쪽 해안도로를 거쳐서 다시 또 이렇게 돌아왔답니다. 그런 수영 코스를 잡았답니다. 그럴 때 최단거리가 300일 때 과연 이건 얼마큼 떨어져 있으면 되죠? 하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자,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최단거리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고1 때 배웠던 대칭이동 이런 거 있었죠? 즉, 두 지점이 있는데 거쳐서 가. X축이 있고 점 P를 거쳐서 가. 이렇게 거쳐서 갈 수 있어요. 이때 AP 더하기 BP 이것의 최단거리를 구하라 이런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좌표를 이용해서 루트 더하기 루트 이런 거는 이제 계산이 어렵죠. 그래서 도형적 아이디어는 뭡니까? 즉 대칭이동 시키는 거죠. 이렇게 대칭이동 A-점을 잡아서 P점이 여기 있다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은 거니까 AP가 A-P랑 같으니까 A-P 더하기 PB 했더니 P를 생략하고 그냥 도형상 A-B의 길이 이렇게 구했었던 아이디어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한번 대칭이동 시키고 이쪽에도 대칭이동 한번 시키면 좋겠죠? 그래서 대칭이동 여기 대해서 수직이고 대칭이동 그래서 이으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똑같을 거예요. 그 다음 이쪽도 이쪽 해안도로의 대칭이동 해서 점을 잡으면 즉 여기도 수직인 거니까 이 길이하고도 이 길이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결국 이렇게 통과를 이렇게 거쳐서 가는 길이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똑같고 이 길이하고 여기 똑같으니까 결국 이렇게 직선 길이로 판단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고1 때 배웠던 대칭이동 파트에서 문제 해결을 이용해서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최단거리가 얼마가 된다요? 이게 지금 300이랍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어요. 자, 그러면 도형을 조금 보겠습니다. 삼각형을 잡아야 돼. 일단 삼각형을 잡아야 돼. 삼각형 이쪽을 잡으려니 좀 어려워요. 왜? 각도가 여기가 이제 60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원점을 잡고 이렇게 이제 삼각형을 잡을까요? 그러면
이렇죠? 이 두 삼각형 여기서 그림을 좀 이쁘게 그립시다. 요 길이 같다고 했고요. 요 길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각형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보이나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도 어떻게 돼요? 원래는 두 삼각형이 합동이었는데 이렇게. 근데 각을 좀 이용해야 돼? 각을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도 합동이 됩니다. 이건 공통이고 어차피 두 삼각형이 합동이었으니까 여기랑 여기 똑같아요. 그러면 합동이 되죠? 그럼 따라서 요 각을 갖다가 60도를 두로 쪼개가지고 60도 중에 요 각을 알파라고 하면 요 각도 알파가 될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쪽도 요 직각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 됩니다. 원래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 합동이었는데 따라서 두 길이 같고 합동이니까 여기 똑같잖아요. 요 두 길이가. 그리고 이제 공통변이고. 그죠? 그래서 요 각하고 요 각도 같습니다. 이걸 베타를 할게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60도니까 이쪽 알파 플러스 베타도 60도가 돼요. 그러면 전체 각은 몇 도가 됩니까? 오케이. 120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삼각형 잠깐 뽑아서 다시 한번 그리면 이게 120도. 예? 여기 길이가 300. 최단거리. 요 길이. 자, 그러면 이제 뭘 또 구해야 되냐면 아까 이제 요 길이 좀 구할 수 있으면 좋아요. 아까 했던 거 똑같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됐으니까 요 x 루트 3 요 길이가 이거 똑같을 겁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따라서 여기 x 루트 3.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 두 삼각형이 합동이었으니까 요 길이도 x 루트 3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구할 수 있죠? 첫 번째 방법 1은 요 전체 삼각형이 이제 둔각삼각형이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쉬운 거는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을 그으면 요 두 길이도 이등변 된다는 것들을 이용하니까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법 1은 여기서 그냥 삼각함수 정의, 코사인, 뭐 사인, 탄젠트 요 길이가 이제 150이 되니까 뭐 쓰면 되나요? 여기는 60도 삼각함수 정의, 즉 삼각비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낫죠? 계산이? 따라서 60도가 되는 거니까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을 이용하면 길이 구할 수 있죠. 오케이? 자, 중간 녹화 상태를 조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자, 76번입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문제 같고요. 앞으로 출제 예상이 좀 비슷한 문제가 나올 것 같은 아주 중요 문제로 예상합니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보다는 삼각함수 정의를 많이 이용해서 도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반지름이 1인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을 세이타 동경을 잡았을 때 이때 이 직선과 원이 만난 점 A점 잡고요. 그 다음에 x 이퀄 1, 이 직선 여기가 90도가 되겠죠.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연장선 동경과 만난 점 C점 잡고요. 그 다음에 이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전략. 전체 삼각형에서 이 부채꼴을 빼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따라서 전체 넓이를 갖다 S라고 하면은 S는 삼각형 OCD 빼기 이 부채꼴 OAB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일단 부채꼴은 쉬울 것 같아요. 반지름은 어차피 1인 거니까 이 각만 알면 돼.
뭐죠, 이거? 파이 마이너스 A죠? 아, 세이타죠? 파이 마이너스 세이타. 자, 따라서 이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이타, 즉 파이 마이너스 세이타. 이렇게 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삼각형 OCD 넓이를 구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전략을 사용해볼까요? 일단 여기가 수직이 되어 있다는 걸 보니까 밑변 높이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밑변 높이. 예?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선분 OD를 밑변으로 잡고 높이를 BC 여기를 잡을까 합니다. 이게 가장 좋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먼저 BC 길이를 먼저 구할게요. BC 길이 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선생님 보기에. 이 BC 길이,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 어차피 이게 수직이에요. 그러면 BC 길이는 이 점 C 위치가 결정하는데, 이 동경이 결정하는 겁니다. 동경. 이 직선. 그거는 각을 세이타로 잡았을 때 이 동경이 되는 거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기울기가 뭡니까? 탄젠트 세이타죠. 탄젠트 세이타를 우리가 좌표로 하면 X좌표분의 Y좌표. 우리 정의할 때도 많이 했어요. X좌표분의 Y좌표를 이용하는데, 요 하필 요 길이가 뭐예요? 1이죠, 1. 1인 거니까 요 길이 자체가 탄젠트 세이타를 의미를 취합니다. 따라서 요 기울기가 탄젠트 세이타예요. 그래서 요 길이, 선분 BC의 길이는 탄젠트 세이타와 같은데 길이입니다, 길이. 그래서 절대값을 취해주는 거 꼭 요 주의사항이야. 왜냐하면 탄젠트 세이타는 이사분면각이니까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음수. 그러니까 절대값 꼭 취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선분 BC는 절대값 탄젠트 세이타입니다. 특히 절대값 조심하세요. 그 다음 OD 길이 구할 겁니다. OD 길이. 요 길이. OD 길이. 요 길이 구할 겁니다. 요 길이 어떻게 구할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접했다는 요 점, 접점을 잠깐 우리 정확히 봅시다. 접점은 항상 몇 도죠, 여기는? 90도가 발생하죠. 따라서 90도니까 요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면 우리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이타는 거 알고 있고요. 요 길이는 어차피 반지름 1인 거니까 요 한 변과 요 각을 이용하면 직각삼각형에서 요 변은 구할 수 있다. 이거 앞에 맨 앞에 연습한 거죠. 맨 앞에. 활용편 맨 앞에. 따라서 요 길이 곱하기 요거분의 요거. 리핏 1 곱하기 뭡니까? 코사인 값이죠. 따라서 요 길이는 1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이타분의 1. 이렇게 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파이 마이너스 세이타 하는 거니까 뭐가 됩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이타분의 1이 되죠? 자, 근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 요거는 각이 세이타가 무슨 몇 사분면 2사분면가니까 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가 되지만 우리가 요 선분 요 길이 OD 길이 선분 OD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길이는 항상 절대값을 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습관적으로. 따라서 요거는 절대값 마이너스 코사인 세이타분의 1 이렇게 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절대값 취하는 거 특히 도형 문제 풀 때 좀 항상 습관화 시켜야 돼. 길이를 구할 때는 항상 크기를 구해야 되니까. 절대값의 개념이 길이, 거리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기호가. 자,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을 취해주는 걸 좀 조심하고요. 따라서 이제 마무리하면 2분의 1. 두 개 절대값을 안에서 곱할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분의 1. 여기도 코사인분의 사인 되는 거니까 뭐가 됩니까? 2분의 1 절대값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좀 정확히 좀 써볼게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이타분의 사인 세이타입니다. 자, 이제 절대값 해결하겠는데, 그럼 부호 판단해야 되죠? 부호가 뭡니까? 세이타가 지금 이사분면각인데 플러스입니다.
요거는 어차피 코사인은 제곱했으니까 얘도 플러스입니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절대값을 이제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양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코사인 제곱 세이타분의 사인 세이타 이렇게 풀어내야 되죠. 그죠? 따라서 얘하고 얘를 갖다가 서로 빼주면 답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4번이 되겠네요. 네? 문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가 크기, 길이 구할 때 항상 절대값 취해주는 거 꼭 신경 쓰기 바랍니다. 자, 다음 77번. 이것도 재밌는 문제죠? 자, 지금 직원뿔이 있습니다. 직원뿔. 직원뿔이라는 것은 딱 위에서 쳐다봤을 때 꼭지점이 이 원의 중심하고 딱 일치된다는 겁니다. 수직과 수선을 내렸을 때. 직원뿔에 산이 있고요. 이때 A점을 출발해서 쭉 곡선을 따라서 산을 올라가면서 B까지 도달했답니다. 그런데 이 최단거리에 도달했는데 이 궤도는 처음에는 오르막길이지만 나중에는 내리막길이 됩니다. 아주 재밌는 문제입니다. 내리막길의 길이를 구하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원뿔 이 전체 겉면의 최단거리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은 전개도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전개도를 이용하는 게 상식입니다. 따라서 전개도를 한번 그려봐야 돼요. 작은 원의 반지름 2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A점을 여기로 하겠습니다. A점은 요 꼭지점과의 요 거리가 60이고요. B점은 요 거리가 10인 거니까 요쯤 잡으면 되겠죠? 여기가 10. 그때 최단거리는 이때 여기 직선을 이는 게 최단거리죠. 그죠? 자, 그런데 오르막길로 가다 내리막길로 간답니다. 그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여기서 수선을 내리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죠. 그죠? 수선을 내렸다는 것은 이 직선과 이 꼭점, 이 꼭대기로부터 가장 최단거리인데 따라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점점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점점점 오르막길이 되고 이쪽은 내리막길이 된다는 걸 아시죠? 여기가 가장 최단 길이 된 거니까 즉 여기로부터. 예? 따라서 여기는 오르막길, 여기는 내리막길 이렇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걸 구하라는 문제. 역시 도형적 상식이 좀 많이 사용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내리막길을 구하려면 일단 이 삼각형에 집중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삼각형에 집중했더니 이 한 변의 길이가 50입니다. 직각삼각형이고 내리막길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뭐예요? 역시 사인 코사인 법칙보다는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는 게 좋죠. 직각삼각형. 그러려면은 둘 중에 한 각을 알아야 되는데 어느 각을 알면 좋을까요? 일단 둘 중에 한 각을 알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일단 이 각을 알기 위해서는 삼각형을 잘 봐야 되는데 두 각 중에 어느 각 편할까? 보니까 이 전체 삼각형을 보면 우리 상식은 호의 길이를 구하면 즉 요 원주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요 호를 L이라고 할게요. 호를 알면 중심각, 요 각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삼각형이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되죠? 좀 각도 좀 있겠다. 두 선분도 있겠다. 그러면 요 전체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를 Y로 할게요. 그러면 이 세 선분의 길이 아니까 어떤 각을 구할 수 있나요? 둘 중에 한 각을 구할 수 있죠?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요 각이죠. 요 각. 오케이. 요 각입니다. 요 각을 세이타로 하겠습니다. 요 각을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각에 대한 삼각함수를 이용하면 50 곱하기 50분의 요거. 코사인이죠? 코사인. 코사인을 이용해서 요 내리막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내리막 길이는 x로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요 내리막 길이를 x라 했으니까 x 내리막 길 얘는 요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면 요 점을 O라 할게요. 기호상 O 하고 요 수선의 발을 D라 하겠습니다. 삼각형 O, B, D에서
50 곱하기 뭡니까? 50분의 요거 코사인 세이타 이렇게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코사인 세이타를 구하면 끝이니까 코사인 세이타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코사인 세이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큰 삼각형을 이용해야 돼요. 즉 삼각형 OAB를 이용해야 됩니다. 여기 60이고 여기 50이야. 그러면 일단 요 길이 요 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L이 얼마죠? 요 원주의 길이인 거니까 40파입니다. 그러면 호의 길이를 이용하면 요 각을 구할 수 있죠. 요걸 알파로 할게요. 그러면 L 이꼴 R 세이타, R 알파네요. 따라서 여기가 40파인 거니까 R은 얼마? 60인 거니까 알파 각을 구할 수 있죠. 자, 따라서 알파는 여기 40파이 60을 넘기면 뭐가 나옵니까? 3분의 2파이가 나오겠네요. 아, 특수각이 나왔습니다. 즉 120도입니다. 120도. 그러면 요 y 요 길이 구하면 이제 마지막 코사인 세이타 구할 수 있죠. 그죠? 무슨 법칙 이용해야 됩니까? 그죠? 코사인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전략상 y를 구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코사인 세이타를 구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내리막길 x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y는 코사인 법칙 이용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공간이 좁으니까 이쪽으로 갈까? 따라서 y제곱은 코사인 법칙 60제곱 더하기 50제곱 빼기 2 곱하기 60 곱하기 50 코사인 120도를 통해서 이제 구할 수 있고요. 구하면 아마 9100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y는 10루트 91. 두 번째, 코사인 세이타를 구하면 되죠? 여기다 구합시다. 코사인 세이타는 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여기 세이타나요? 2 곱하기 50 곱하기 y분의 50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60제곱 하면 구할 수 있겠죠? y에다가 10루트 91 대입하면 아마 루트 91분의 8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루트 91분의 저 8 대입하면 이제 x 내리막길을 구할 수 있죠. 이것도 멋진 문제. 들어가면서 조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다음 78번입니다. 자, 78번은 이 접점이라는 걸 좀 조심하게 돼요. 이런 접점. 접점에서는 항상 몇 도가 발생하죠? 90도가 발생합니다. 항상. 상식입니다. 즉, 이 접점에서 그렇게 중심 보면은 이 접선과 항상 90도가 됩니다. 네? 그 접점에서는 반지름과 접선이 90도 돼. 정확히 말하면 접점에서는 반지름과 그 다음에 접선 제가 항상 90도가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도형의 상식입니다.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 잘 이용하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고 길이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은 얼마가 될까요? 1이 되겠네요. 그리고 중심이 5인 중심이고요. 5인 반원이 있고 그다음 점 P는 코사인 BAP가 5분의 4가 되도록 잡는다겠습니다. BAP 이것을 세이타로 하겠습니다. BAP 요각이네요. 이것에 대한 힌트는 특수각이 아니라 코사인 값으로 줬습니다.
다음, 요 부채꼴에 내접하는 원을 하나 잡고요. 반지름은 R1. 그 다음, 요 호 AP를 2등분하는 점, 2등분했다는 거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럴 때 AP의 중점을 지름으로 양끝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2가 있습니다. 요건이죠. 이게 R2입니다. 그럴 때 R1하고 R2를 다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R1을 구하는 전략과 R2를 구하는 전략 가겠습니다. 먼저 R2 먼저 갈게요. R2. 접점을 항상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접점은 반지름과 접선의 수직입니다. 이쪽도 반지름과 접선의 수직입니다. 그러면 이 접점에서 이렇게 이으면 이 접점은 또 이 큰 원 입장에서도 이 접선과 이 조그만 원의 반지름도 생각하지만 이 큰 원의 반지름하고도 수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접점에서 이 조그만 원의 중심을 이으면 또 이 접점에서 큰 원의 중심을 이어도 일치가 될 겁니다. 아, 이게 중요한 도형 관찰입니다. 이것도 이제 90도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좀 볼 거예요. 요 길이도 R2, 요 길이도 R2. 그럼 요 길이만 찾으면 요 전체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전체 반지름 1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따라서 R2를 구하는 전략은 R2 두 개 하고 요 길이의 합이 1이다라는 조건 속에서 이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요 길이? 아, 직각삼각형 바로 보이죠? 직각삼각형. 또 됐습니다. 각과 한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변을 알 수 있다. 직각삼각형입니다. 따라서 1 곱하기 1분의 요 길이. repeat 1 뭡니까? 사인 세이타죠. 따라서 이거는 사인 세이타입니다. 코사인 세이타 5분의 4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5분의 3이 되겠네요. 따라서 R2를 구하는 전략은 선분 O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를 A, B, C라 하겠습니다. C. 선분 OC 길이의 길이가 반지름 전체 큰 원의 반지름을 이용할 겁니다. 따라서 얘는 2R2 더하기 요 길이 사인 세이타를 이용하면 이제 R2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예? R2에다가 5분의 3 대입하면 되죠. 그 다음 R1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R1 이쪽 원에서 여기도 이 접점을 잘 봐야 돼요. 접점. 접점은 반지름과 항상 접선과 수직이 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접점에서 이 조그만 원의 중심에 이은 선분하고 수직이 되고 그 다음 큰 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큰 원 입장에서도 접하는 거기 때문에 큰 원의 중심을 이어서도 수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접점에서 조그만 원의 반지름, 큰 원의 반지름이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직선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일치돼서 간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따라서 요 성질을 이용하면 보일 겁니다. 요 길이도 1이 되는 거니까 큰 원의 반지름. 또 요 접점도 이용합시다. 요 접점. 요 접점도 마치 수선을 내리면 여기도 90도가 발생하죠. 따라서 요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면 요 길이와 요 두 길이의 합이 1임을 이용하면 되죠. 요 길이를 D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R1을 구하는 전략은 선분 OD 길이가 1인데 얘는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요 길이는 R1. 그러니까 요 길이는 요게 직각삼각형에서 요게 R1인 거니까 그다음 요 각만 구하면 되죠? 자, 요 각은 어떻게 될까요? 원주각과 뭐예요? 중심각. 즉 원주각과 요 호에 대해서 모두 중심각. 요 각이 2세이타야.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접점에 또 수선을 그으면 두 개 합동인 거니까 각이 2등분 되죠. 그럼 따라서 이건 뭐가 됩니까? 요 각은 세이타 이렇게 되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R1을 이용하면 요거는 뭐가 됩니까? R1 곱하기 요번에 요거 리핏 R1 사인의 역수 사인 세이타분의 즉 사인 세이타분의 R1 이렇게 되죠.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OD 길이는 R1 더하기 이쪽 길이 사인 세이타분의 R1 따라서 사인 세이타는 뭐 대입하면 되니까 아까 구했던 거 5분의 3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 R1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계산을 하면
R는 3분의 8 나올 겁니다. 8분의 3. 그 다음에 R2는 5분의 1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중요한 상식. 접점에서 뭐가 발생한다고요? 반지름과 접선은 서로 수직이 됩니다. 예? 접점에서 반드시 수직이 발생하는데 이때 이거 큰 원 입장에서도 접점이고 조그만 원에서도 접점인 거니까 이 접점에서 수선을 그으면 조그만 원의 중심도 지나가고 큰 원의 중심도 지나간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도형 관찰이고요. 잘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자, 이렇게 78번 봤고요. 그 다음 79번. 어, 79번도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79번은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직각삼각형을 잠깐 예를 들게요. 직각삼각형 전체의 넓이가 S라 합시다. 근데 이 두 변 중 여기는 하나 중점을 잡고 1대1, 여기는 3등분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2대1 되는 이 점을 잡아서 요 조그맣게 생긴 이 삼각형 여기를 S'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분 길이를 정확히 몰라도 S 값을 알면 S'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뭘로? 밑변의 B와 높이의 B가 각각 3대 1, 2대 1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S''는 S에다가 곱하기 밑변은 몇 배가 됐어요? 3분의 1배가 되고 높이는 몇 배? 2분의 1배가 돼서 전체는 6분의 1 S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인데 그 상식을 직각삼각형에라 이렇게 예각삼각형에 적용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식도 잘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봤더니 전체 넓이가 18인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전체 넓이가 18입니다. 그때 각 선분의 B가 지금 요게 2대1. 여기도 1대2. 여기는 중점을 잡았습니다. 1대1. 그럴 때 가운데 있는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이 길이를 각각 구해서 각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직각도 아니고 예각삼각형이니까 두 변과 사이 낀 각을 이용해서 구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체 아이디어는 큰 삼각형 넓이를 줬으니까 큰 삼각형 넓이에서 각각 요 삼각형을 빼보자 라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두 변이 일단 들어가 있죠. 이렇게 두 변이. 각은 모르지만 아직. 그래서 이거를 S1, 이것을 S2, 이것을 S3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삼각형 넓이 ABC는 S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 가운데 있는 넓이를 구하는 아이디어는 전체 삼각형 넓이에서 조그만 3개 삼각형을 빼자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8이라고 줬어요. 그럼 3개를 구하면 되는데 이때 두 변과 사이 낀 각을 각각 구할 수는 없죠. B는 알지만. 그때 지금처럼 밑변과 높이의 거리 B를 받듯이 두 변의 길이 B를 알면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1입니다. S1. S1 한번 구해볼게요. S1은 전체 삼각형 넓이와 비교했을 때 S 곱하기 몇 배가 될까요? 이거만 보는 거야. 즉 이렇게 보는 거야. 전체 삼각형 ABC는 두 변과 사인 A 값을 이용하는 겁니다. 즉 얘는 2분의 1 곱하기 선분 AB 곱하기 선분 AC 곱하기 사인 A 라고 보면 얘는 두 선분과 요 사이 낀 각, 사인 값을 이용하는 거야. 즉 2분의 1 곱하기 선분 AL 곱하기 선분 AN 곱하기 사인 A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인 A 몰라도 돼요.
똑같은 거니까.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지만 요 선분과 요 선분의 길이 B. AC와 AN의 길이 B만 알면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구하면 AL, AB. AL은 AB하고 몇 대 몇입니까? 3대 2. 오케이. 그죠? 따라서 AL은 요 AB에다가 3분의 2를 곱한 거야. 그 다음 AL 요 길이는 요 전체 AC에다가 3분의 1배 곱한 거예요. 뭐 식으로 쓰면 되게 복잡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했던 이 아이디어를 잠깐 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구차하게 식은 선생님이 확인해 주려고 쓴 거고, 이쪽 길이와 사이 사인 사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이용한대. 사인 A는 똑같이 들어가. 그러면 따라서 두 선분의 길이 B에 의해서 요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쪽은 3분의 2배, 이쪽은 3분의 1배 됐으니까 얼마 된다는 거예요? 즉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도형의 상식입니다. 오케이?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S1은 요 18, 전체 넓이 18에다 요만큼만 하면 되죠. 그럼 따라서 얼마 나옵니까? 9분의 2니까 약분하면 4가 되나요? 4가 되겠네. 이렇게. 9, 2, 18.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S2, S3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S2는 S에다 곱하기 얼마 하면 되나요? S2 요겁니다. S2는 전체 삼각형을 두 변과 사이 낀각 요걸 이용해서 구한다는 건데, 그러면 어차피 사이 낀각은 똑같은 거니까 두 변의 길이 B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요 길이는 3분의 1배 곱하기 S 곱하기 3분의 1. 요 길이는 전체에 비해서 2분의 1배. 따라서 여기가 18인 거니까 18 곱하기 6분의 1. 18 곱하기 6분의 1 얼마죠? 6, 3, 18, 3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S3. S3는 S 곱하기 두 선분과 사이 낀각 요것을 이용해서 구하는 건데, 사이 낀각은 똑같은 거니까 요 선분의 B, 요 선분의 B를 이용하면 되죠? 자, 따라서 여기는 3분의 2, 여기는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18을 넣으면은 18 곱하기 3분의 1이네요. 그러면 6, 3, 18, 6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세 길이, 여기는 4, 여기는 3, 여기는 6, 여기는 18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도형 관찰보다는 계산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분의 길이 B 가지고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잘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다음 80번 볼게요. 도형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도형은 기본 문제가 아니라 고난도 문제들입니다. 아주 고난도는 아니고요. 문제 번호로 하면은 한 객관식에서는 한 18, 19번급, 단답식으로 하면은 한 27, 28번급. 초고난도보다 약간 그 바로 밑에 고난도 문제 스타일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도형의 상식, 도형 관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중학교 때 배웠던 상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답만 구하지 말고 이때 잘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이제 노하우를 자꾸 축적해 나가야 돼. 그래서 문제 풀어서 답만 내지 말고요. 이 도형 문제를 풀 때 썼던 어떤 도형적 상식, 도형 관찰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자꾸 반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꾸 이제 자료가 쌓이고 상식이 쌓여야 도형 문제 푸는 게 늘 겁니다. 오케이? 자, 지금 문제는 또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상식을 또 하나 이용합니다. 뭐냐면 이거죠. 원이 있어요. 이걸 뭐라 합니까? 이걸 할선이다. 할선. 이건 뭐라 합니까? 이건 접선입니다. 접선. 그때 길이 B가 성립했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일단 첫 번째 상식, 요 각하고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상식. 요 각하고 요 같습니다. 기억나네? 두 번째,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C라 하면 요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하고 닮음이기 때문에 공통각이고, 따라서 A 대 C는 작은 삼각형에서, 큰 삼각형에서는 C 대 A 플러스 B와 같죠. 따라서 C제곱은 A 곱하기 그래서 A 플러스 B가 그냥 B네요. 이 길이가 B라 놨으니까 A 곱하기 B와 같습니다. 이런 거 했었습니다. 즉 C제곱은 A 곱하기 B. 여기를 B라 놓지 말고. 요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상식이고요. 또한 좀 정리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상식입니다. 자, 두 가지. 요것뿐만 아니라 요 각이 같다는 거. 자, 보겠습니다. 중심이 1.5이고요. 중심이 5이고, 반지름 길이가 3. 원의 점 A를 잡습니다. 그리고 sin OAB, 세이타라 할게요.가 3분의 1입니다. OAB니까 이 각이네요. 이것은 특수각이라 사인 형태로 줬네요. 이 되도록 B점을 잡습니다. 그때 B에서의 접선과 선분 AO의 연장선이 만나는 C를 잡았습니다. 여기 접선이라는 겁니다. 접선입니다. 그럼 따라서 이 점이 뭐가 발생하죠? 아까 했던 또 상식? 수직이 발생합니다. 반지름과 수직. 자, 이때 삼각형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야,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이 각에 대한 사인을 줬으니까 전략을 이렇게 세우면 될 거예요. 큰 삼각형에서 보면 요 선분과 요 선분과 사인 세이타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가요? 좀 난감합니다. 그죠? 왜냐면 지금 여기는 직각삼각형이 아닐 거니까 각에 대한 사인 값은 줬는데 둘 다 몰라. 세 선분 아무것도 몰라. 얘도 몰라, 얘도 몰라, 얘도 몰라. 일단 아까 했던 상식을 이용하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관계를 이용해서 이건 좀 뭔가 관계식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길이는 참 난감합니다. 이 길이. 그래서 일단 보류. 그러니까 도형 문제 풀 때 도형 문제는 어떤 논리적으로 푸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봅니까? 그렇죠? 시도를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 문제는 논리적으로 접근합니다. 사인 법칙이 뭐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푼다. 코사인 법칙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푼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해 문제니까. 근데 지금처럼 문제 해결은 논리적 접근보다는 try, 한번 시도해보는 게 많습니다. 즉 어떤 걸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시도를 한번 해봤다가 잘 안 되면 접고 다른 시도로 자꾸 넘어가고 또 안 되면 접고 다른 시도로 넘어가고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돼. 즉 방금 이 길이를 이쪽은 이쪽 길이는 뭔가 식이 나올 것 같은데 이쪽은 상당히 난감해요. 따라서 이쪽은 조금 접어두고 이쪽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A로 놓고 여기를 B로 놓고 그 다음엔 여기는 뭐가 돼요? 6이죠? 그럼 여기는 6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이 상식을 하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 좀 써놓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상식 이걸 이용했더니 B제곱은 A 곱하기 6 플러스 A가 성립할 겁니다. 만약에 A, B를 다 찾으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이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전체 삼각형 넓이 구하기는 상당히 난감해 보이는데 그럼 그 다음 전략은 뭘까요? 또 하나, 요겁니다. 각 같다. 즉, 또 하나의 상식. 요 선분을 이었을 때 여기 세이타면 요 각도 세이타가 되는 거예요. 뭐가 좀 보이나요?
여기서 세이타로 났으니까 뭔가 또 AB에 대한 관계식 하나 또 나올 수 있겠죠? AB에 대한 관계식. 아, 이 삼각형에서 뭔가 좀 관계식 나올 것 같아요. 왜? 각 변, 또 변이 있는데 요 각을 구할 수 있어요, 요 각을. 아, 도형관찰입니다. 역시 좀 어려운데. 뭐냐? 여기도 직각이에요. 왜? 이게 지름이니까. 아, 그러면 요 각에 대해서 요 각의 외곽인 거니까 두 각의 합이 요 각 같죠? 즉, 요게 90도 플러스 세이타가 됩니다. 그러면 무슨 법칙을 적용할 수 있나요?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죠? 각과 변, 각과 변. 아, 여기서 사인 법칙도 하나 쓸 수 있습니다. 즉,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90도 플러스, 아, 이 공간 좁다, 이거. 이제 이거 지워도 되죠? 지우겠습니다. 즉, 여기서 사인 법칙을 쓰면 이 삼각형입니다. 사인 세이타분의 A는 사인 90 플러스 세이타분의 B. 아, 사인 세이타분의 A는 사인 90도 플러스 세이타분의 B. 여기 성립하는 거니까 관계식이 하나 더 나와요. 그죠? 그리고 사인 세이타 값은 우리 알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다가 3분의 1 대입하고 이건 뭐죠? 90 플러스 세이타니까 크기는 코사인 세이타, 부호는 플러스. 따라서 사인이 3분의 1이면 코사인 값을 구하면 되죠. 여기서. 그럼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여기 세이타라면 여기는 루트 9 빼기 1, 8이 되겠네요. 2루트 2. 따라서 이거는 3분의 2루트 2. 따라서 여기다가 3분의 2루트 1을 집어넣으면 AB 관계식 두 개를 연립해서 AB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면 3분의 3분의 2가 없어질 거고 2루트 2을 넘어갈 수 있으니까 B는 2루트 2 A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하고 두 개를 연립하면 AB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연립한 결과물은 일단 A 값을 먼저 쓸게요. A 값이 7분의 6이 나옵니다. 연립하면 A 값이 7분의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A 값만 썼느냐? 볼게요. B 값도 구할 수 있는데 뭐 B 값은 여기다 집으면 되죠? 일단 A 값만. 자, 이제 여기까지 구한 걸 좀 중간 점검할게요.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좀 고난도 문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너무 질질하지 말고 고난도는 고난도답게 시간을 좀 투자해서 구해야 됩니다. 자, 다시 원위치에서 전체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어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가? 이게 만약 특수각이라면 이 각을 알 수 있어서 이 각을 알 수 있으면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죠. 사인 법칙 이용하면. 근데 특수각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파이에서 두 각을 빼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이건 세이타가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전략을 바꿔야지. 아까 얘기했지만 추라이를 다른 추라이를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 방금 이 직각삼각형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전체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번엔 보자. 밑변 높이. 이것도 좀 거시기한데? 이 삼각형 넓이는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이타, 90 플러스 세이타. 여기 어떻게 되겠나? 잠깐. 구할 수 있네. 오, 잠깐. 쏘리입니다. 선생님도 막 복잡하니까 중간에 막 풀다가 잠깐 넋이 나갔었네. 아까 다시 할게요. 여기 구할 수 있네, 이제. 벌써 눈치채는 사람이 있었을까? 바보 아니야, 바보. 아이, 선생님, 바보. 왜죠? 이 길이?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 바로 직각삼각형 삼각함수 이용하면 구할 수 있죠. 즉, 요 길이가 6인 거니까
요 세이타에서 사인 값을 알고 있고 코사인을 알 수 있으니까 바로 구할 수 있죠? 바보 아니야, 바보. 이렇게 중간 점검하는 게 좋아. 이 길이 구할 수 있네요. 끝났네요, 그죠? 아까 잠깐 보류했었는데 다시 원에 취해서. 그러면 요 길이는 요 직각상에서 보면 6 곱하기 뭡니까? 6 곱하기 6분의 5. 아, 코사인 세이타죠? 따라서 코사인 세이타가 3분의 1 루트인 거니까 계산했더니 6 곱하기 3분의 1 루트 2. 분하니까 2, 4 루트 2. 오케이, 4 루트 2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체 넓이는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A만 썼는데요. 좀 필요한 건 뭐 아까 해주세요. 두 변과 사이 낀 값. 따라서 전체 넓이를 S라 하면 S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 AC 곱하기 AB 곱하기 사인 세이타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고요. 이 길이 4 루트 2. 그다음 AC는 6 플러스 A. A 값에다가 7분의 6을 대입하면 이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조금 이거는 번호대가 높은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자꾸 너무 어렵다 하지 말고요. 좀 일단 정리해놓고 다음에 한 번 더 도전하고 반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잘 처음에 안 되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조금 도전하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를 자꾸 풀 수 있을 거고 더 어려운 것도 이제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잘 정리해놓고 반복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은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는 이제 추론 문제네요. 기니디 판단하는 문제. 이 문제도 멋진 문제. 근데 답이 틀렸네요. 다음 문제 81번 답을 조금 수정하기 바랍니다. 왜 답이 틀렸냐? 문제를 선생님이 조금 바꿨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약간 문제를 선생님이 손을 좀 봤어요. 이게 옛날 문제인데 기출문제가 좀 기억, 니은, 디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밑에를 풀고 위로 풀게끔 이렇게 돼 있어서 옛날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문제를 조금 요즘 문제 스타일 맞게 좀 바꿨습니다. 답이 지금 5번 돼 있을 텐데 4번으로 고쳐놓기 바랍니다. 4번. 답 수정입니다. 4번. 5번이 아니라 4번으로 이제 수정하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억 문제를 선생님이 조금 고쳤습니다. 문제를 좀 수정했어요. 자, 문제. 지금같이 사다리 꼴이 있고요. 사다리 꼴이니까 밑변과 윗변이 평행할 겁니다. 자, 그리고 밑변은 2, 윗변은 1 줬고요. 그 다음 BC 길이는 2를 BC 2. 그 다음에 각 A와 각 B의 크기는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윗변의 임의점 P를 잡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 점이 P입니다. 그럴 때 요 길이 X, 요 길이 Y.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했어요. 기억 문제는 쉽습니다. 점 P가 A에 놓일 때 삼각형의 넓이는 구해봐. 했습니다. 점 P가 A에 놓여 있습니다. 삼각형 넓이를 구해봐. 이렇게 되는데 삼각형 PBC. 요 점이 이제 A가 놓이는 거니까 요 넓이는 뭐가 됩니까?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니까 1이죠? 1. 1입니다. 따라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을 보겠습니다. 니은 디귿 x 곱하기 y가 2면 삼각형 BCP는 직각삼각형인가 물어봤어요. x, y를 따로따로 준 게 아니라 x 곱하기 y가 2면 직각삼각형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난감합니다. 두 번째, x 곱하기 y의 범위는 무조건 이렇게 됩니까? 했어요. 난감합니다. 난감. 두 개를 보면서 느끼는 것. 난감. 꽃감도 아니고 난감. 자, 이럴 때 중요한 접근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추론 문제가 간단한 문제들은 기억, 니은, 디귿을 따로따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근데 추론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기억을 판단을 하고 문제 조건뿐만 아니라 이 기억의 접근 방법을 이용해서 또 니은 디귿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여기 이제 중요해요. 자, 앞으로 이런 기니디 판단하는 이 추론 문제를 풀 때, 이제
어려운 문제는 항상 문제 조건을 이용해서 판단도 할 것이지만 기억은 조금 쉽게 줍니다. 인류는 쉽게 일단 판단하고 그때 기억의 결과물이나 접근 방법도 이용해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것, 이것도 잘 보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 스타일이야. 따라서 지금 이걸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뭘 했죠? 지금 P를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삼각형 넓이를 언급해 놨습니다. 즉 요것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요것이 접근 방법. 무슨 말이냐? 니은 x 곱하기 y가 2라는 것을 넓이 입장에서 잠깐 보니까 P점이 여기서 아무리 움직여도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삼각형 모양이 바뀌니까 두 변과 사이 끼각을 이용하는 거야. 이걸 세이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니은은 아까 얘기했어요. 삼각형 요 넓이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기억에서 그걸 한번 접근했으니까 삼각형 A, B, P, PB, PBC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사인 세이타야. 근데 요 값을 뭐라고 했어요? 2라고 줬단 말이야. 응? 그러면 얘는 직각삼각형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아 얘는 어차피 기억에서 구했어요. 기억 P가 A점에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삼각형 넓이를 보는 관점은 두 변과 사이 낀각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지만 밑변 곱하기 높이로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P점이 어디로 움직여도 삼각형 넓이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는 않습니다. 변하지는. 그렇지 않나요? 따라서 이 값이 뭐가 라는 거야? 기억에서 구한 1임을 이용하면 사인 세이타 값을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사인 세이타 값은 뭐가 됩니까? 약분해서 1. 그럼 세이타는 그렇지. 90도가 되는 겁니다. 아하! 90도가 되는구나. 네? 아주 중요합니다. 잘 복습하세요. 자, 그 다음 디귿. 생뚱맞게 x 곱하기 y의 범위를 판단하래. 기억 지문을 이용한다는 생각은 x 곱하기 y가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계산 속에 있다는 것을 또 판단할 수 있죠. 기억 지문을 잘 이용해야 된다. 따라서 디귿도 삼각형 PBC 넓이 계산 과정을 이용하는 겁니다. 즉 삼각형 P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 넓이를 S라고 하겠습니다. X 곱하기 Y 사인 세이타인데 X 곱하기 Y의 범위를 판단하라는 거야. 그러면 누구의 범위를 이용하면 될까요? 그렇지. 얘는 어차피 1인 거니까 사인 세이타의 범위를 알면 x 곱하기 y 범위를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P점이 아무리 움직여봐야 A점에서부터 D점까지 움직이니까 A점일 때의 사인 값, D점이 있을 때의 사인 값을 알면 되죠. 그죠? 그래서 A점이 있을 때 이때 세이타는 1,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인 값을 구하면 여기를 구하면 되죠? 여기를 얼마입니까? 2, 1 하면 루트 5네요. 따라서 사인 세이타의 범위를 구하면 된다는 거야. 사인 세이타 A점이 있을 때 5분의 루트 5분의 1입니다. 요거보다는 크거 나갔고 그 다음 D점이 있을 때 요때 세이타 요때는 쉽게 구할 수 있죠. 여기는 직각삼각형인 거니까 루트 2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 평행하게 수선을 내리면 1 되는 거니까 이것도 루트 2 따라서 이거 몇 도입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1대 1to 2가 되니까 90도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요 D점이 있을 때의 범위는 사인 값은 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거는 어디 있을 때? 점 P가 A에 있을 때 요거는 점 P가 D에 있을 때 그러면 사인 세이타의 범위를 알았으니까 사인 세이타는 뭡니까? 넘기고 넘겼더니 x, y분의 2죠? 그래서 따라서 x, y분의 2의 범위를 알았으니까 이 식을 잘 변형하면 x, y 범위를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하면 일단 2를 없애버리면
xy분의 2는 이거는 2분의 1. 이쪽은 2루트가 되나? 잠깐 보자. 루트? 잠깐 보자. 뭐가 잘못 구한 것 같다? 사인 세이탄 xy분의 2. 맞지? xy분의 2. 이쪽으로 넘어가면 2분의 1. 2루트 5분의 1? 뭐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 5분의 1? 아, 바보 아니야. 여기서 틀렸네. 여기서 이상하다 했더니. 전 P가 A였을 때 사인 값 구하는데 루트 5분의 2인데 잘못했네요. 쏘리입니다. 이거. 수정. 이렇게 틀린 맛도 있어야 재밌죠? 자, 오케이. 그러면 요거 넘어가면 여기 뭐가 됩니까? 그냥 루트 5가 되겠네요. 루트 5분의 1. 따라서 역수 취하니까 XY는 부등호 바뀌고 2, 여기는 루트 5. 그래서 맞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추론이고요. 다시 한번. 뭔가 막연하게 막연한 문제는 앞에 판단한, 기억에서 판단한 접근 방법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넓이를 이용해서 접근해서 분명하게 니은, 디귿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문제였습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활용 문제는 이제 다 꼼꼼히 다음 봤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종합 추론 문제를 하도록 할게요.